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이게 어느 영화에 삽입됐던 노래죠? 공동경비구역이었나요? JSA.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인데, 슬프죠. 근데 이 노래가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30일, 작년이죠. 그 김근태 민주당 상임 고문이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 영상 음악으로 이 노래가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 음악이 쓰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애절하게 잘 어울리는 아주 슬픈 영상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죠. 네. 그래서 김근태 고문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 이제 연말 연시를 우리가 또 다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김근태 고문을 보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 조문을 오셨다고 하던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그 김근태 고문과 같은 분들 몇몇 분들의 아주 큰 헌신과 고생이 있지 않고서는 뭐 몇몇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선배 세대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분들의 노력이 없고서는 사실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건데 그걸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방송에서 세계 언론에서도 이제 김근태 고문에 대한 그 삶의 행적을 그려보는 기사가 특집 보도들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당시 세계적으로 이제 고문의 그 잔인한 고문을 알렸던 김근태 고문과 그 부인이시죠. 이분들이 이제 뭐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던 분들이었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부라고 하면서 특집 보도를 한 걸 봤는데요. 꼭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가 이런 게 그런 꼭 보도나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번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계기로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보장된 인권이 많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은 이제 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가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요. 과거에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았었죠. 예,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이 사회라는 곳이 한 사람의 힘이나 뛰어난 어떤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서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회다 이런 걸 새삼 느끼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까지 이제 2012년이 됐어요. 2012년은 여러모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해잖아요. 뭐 이 지금 민중의 소리 스튜디오 안에도 제 맞은편에 보면 체인지 2012라는 큰 글씨가 박혀 있는데 2012년에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2012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2012년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특히나 이제 각하 치하에서 4년을 보내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아서 2012년까지 왔는데 마지막 해잖아요. 각하 임기 마지막 해. 이번 해에는 뭔가 좀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한번 뒤집어 보자.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때가 왔다. 심판의 그날이 왔다. 이런 마음으로 2012년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지난 4년은 이번 2012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처럼 달려왔을 것 같은데요. 2012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다들 새해 결심들 새롭게 하셨는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계획을
2012년에 세웠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 쌓아놓았던 분노와 이 앙금을 결의로 바꾸는 결기를 다지는 마음으로 2012년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금방 채팅창에 이런 글이 올라오네요. 평등한 동지인 인재근 여사도 내공이 대단합니다. 김근태를 아쉬운 정치 아이콘으로만 대하지 말고 김근태 정신을 재조명, 확산,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소와 제 단체에서도 애써주시길.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근태 전 고문은 뭐 기자들이 뽑은 그 존경할 만한 정치인으로도 많이 꼽혔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김근태 고문을 미행하던 경찰이 직업을 바꿀 정도로 너무 품행이 너무 방정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올곧은 사람이어서 뭐 경찰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미행했던 사람이 미행했으니까 얼마나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또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 정당의 정치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꼼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입속에도 발라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성 정당의 정치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김근태는 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힘이 없어 보인다. 카리스마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어떤 뭔가 이렇게 김근태 고문을 폄하하는 발언들로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 험한 정치판에서 그때는 사실 이제 그 이상의 내면이나 그 이상의 이제 김근태 고문을 만들어온 그런 고문을 만들어온 그 역사나 과거에 대해서 사실 조명할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 많은 분들이 다시금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단 김근태 고문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는 뭐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일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네요.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망가지는 날이었죠. 왜 그런 연말을 아주 그냥 사실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김근태 고문 이 소식도 있었고 편한 마음으로 이제 송년 특집 방송을 하긴 어려웠는데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연말 결산하는 의미로는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CJ 특집 방송으로 구성해서 CJ들이 다 출연해가지고 꼭지 몇 가지를 이제 같이 했었는데 저는 2011년 황당 사건, 10대 황당 사건을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 제 패친들과 트위터의 티친들에게 투표를 붙여가지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뭐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2011년 막 특히 황당한 사건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 연말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큰 건 한 건 터뜨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 건 때문에 다른 게 다 덮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빅엿이었죠. 네. 나는 도지사입니다. 네. 지금 시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나는 도지사입니다. 네. 엄청 지금 재밌어요. 근데 김문수 도지사의 강력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각하께서 의원이 1위를 차지하셨죠. 네. 황당 사건 1위가 그거였었잖아요. 각하가 서민들 걱정에, 청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잔다. 네. 참, 너무 황당했나봐요. 이게 이제,
김문수 도지사의 도지사입니다를 뚫고, 예, 시기가 꽤 지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죠. 이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단 이제 각하뿐만 아니라 김문수 도지사의 나는 도지사입니다. 요 얘기도 히트 쳤었고 황당 사건에 들어갔고 또 들어간 게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요것도 너무 황당하다. 예. 떡질 사람 생각도 안 돼. 당시 그래서 불출마 선언 릴레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였지? 강용석 고소 강용석 선생님의 개그맨 최호종 고소 사건. 예, 이분이 최근에 보니까 화성인 바이러스에도 출연했더라고요. 강용석 의원. 이쪽으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에 필적할 만한 캐릭터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봉도사 구속과 성관이 디도스 테러.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들 보면은 연말 하반기 쪽에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상반기부터 시작해보면 사실,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거기까지 돌아보기에, 예, 여력이 없을 정도로 하반기에도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죠. 이 황당한 사건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 2012년이 시작을 했는데요. 성관이 디도스 테러나 봉도사 구속, 이런 것들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봉주 의원 구속된 거는 BBK 사건 때문에 구속된 거잖아요. 근데 BBK 사건 관련된 의혹을 밝혔다 해서 그게 실형을 살 만한 이유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외국 언론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일이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오늘 민중의 소리 보니까 단독 보도로 검찰이 2007년에 미국 교도소에서 김경준의 진술을 받았다.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국전선에 출연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미 정부 인사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나왔던 문제잖아요. BBK. 그래서 마치 BBQ, 헷갈릴 정도로 BBK, 온 국민이 다 BBK를 듣고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찾아보고 최근에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는 BBK 사건 개요도 만화가 나오고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돼 있던데요. 참 오래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기간 내내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 부패 사건, 이거 도곡동 땅도 그렇고 내곡동 땅도 그렇고 임기 내내 이런 혐의들이 계속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들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송사가 있고, 참 대단한 정부예요. 이러면서도 어쨌든, 5년까지 왔는데, 결국 이 정권 끝나고 나면은 사실 엄청 바빠질 것 같아요.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아무튼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권 바뀌면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 김경준 저도 만났어요. 네. BBK 김경준. 예, 저도 만났습니다. 폭로 해야 되겠네. 네, 폭로합니다. 저도 김경준 만났는데 저는 2008년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하러 왔다가 변호사 접견 왔다가 당시 김경준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변호사 접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서 만났는데,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랬는데, 바로 생각해보니까 김경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때 한마디라도. 그럼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좀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예, 그리고 나서 옮겼죠. 네, 아무튼 참, 예,